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먼저 비 소식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북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주택이 물에 잠기고 도로에 토사가 쏟아져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황토 흙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도로에 쌓인 토사를 걷어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장수와 무주를 잇는 국도에 100톤가량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배수로도 일부 냈는데 여기 지금 토사가 나온 부분 지점에서는 배수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밭에 있는 토사가 이게 도로로 다 넘쳐버린 거죠. 물이 넘치면서. 많은 양의 토사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까지 쏟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4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주의 한 주택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온통 물에 젖었고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근데 물이 안 나가요. 물이 여기에만 잠겨 있어. 저 밑에 물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숨 못 잤어요. 그냥 뜬 눈으로 다 가족이 다 샜어요. 장수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고 전주에서는 수백 년 된 팽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릴라성 폭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 쏟아졌어요. 두 가지가 밑으로 쳐지면서 이제 무게를 못 이기고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길도 막아버리고 사람 통행도 못하지 차도 통행 못하지. 전북에는 어제부터 장수 138mm를 최고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해는 시간당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고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하천 가동부에 수문을 열어서 주민 3명이 물에 휩쓸린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남원시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2명을 상대로 가동부에 수문을 열기 전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입니다. 어제 남원시 요천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서 가동부에 물을 갑자기 방류하면서 다슬기를 잡던 할머니 3명이 물에 휩쓸렸고 이 가운데 78살 유모 할머니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알몸으로 미용실에 들어가서 현금을 훔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5일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 미용실에 검은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린 채 알몸으로 침입해서 현금 17만 원을 훔치고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4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용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항공대 이전과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삼안금 행정구역과 옥정호 개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갈등 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의 첫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주시는 2018년까지 항공대를 옮기려면 시간이 없다고 설득했지만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이전 공사는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 봉동의 군부대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완주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과 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백지화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뜻과 행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 타운을 만들겠다는 임실군의 계획은 정읍 씨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은 지난 2004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뒤 10년 넘게 기념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주 화약일은 6월 11일에 지정 여부를 놓고 전주와 정읍, 고창의 찬반론이 팽팽합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벌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6년째 이어지더니 법원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라북도의 갈등 조정은 겉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갈등 조정 협의회는
옥정호 개발만 실무진 협의를 진행할 뿐 나머지 갈등의 경우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갈등의 최후적인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조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당사자들의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양보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협상의 지혜를 발휘하여 갈등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그 사이 지역 내 갈등은 갈수록 커지지만 벌써 10년째를 맞은 갈등조정협의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직무 연관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도의회의 자정 노력은 겉돌고 있습니다. 장명식 도의원은 2년 전 상임위 배정 때 건설업체의 주식을 가진 게 문제가 돼서 상임위를 문화건설위에서 교육위로 바꿨지만 지난달 이도영 의원의 경우 친형이 폐기물업체 대표로 일하는데도 상임위로 환경복지위를 선택해서 직무 연관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의회는 상임위 배척 여부를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 맡긴 채 사전에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지 못해서 이권 개입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주시는 사유지를 뺀 한옥마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흡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삼계탕 나눔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훈훈함 그 나눔 현장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재활센터 주방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로 분주합니다. 메뉴는 한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닭을 삶기 위해 뜨거운 불과 씨름하다 보면 봉사자들의 몸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하지만 90여 명의 장애인 식사 준비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불 옆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더워요.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와서 말하고 그러면 더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뿌듯해요. 더운 것도 잊어져요. 푹 삶은 삼계탕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에 한여름 더위를 잊은 장애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 닭고기 있잖아요. 죽이 마들마들게 맛있네. 남의 사랑해주고 남의 기분이 뿌려주는 게 기분이 마음이 좋아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삼계탕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봉사자들은 더위가 가는 9월까지는 독거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삼계탕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위가 빨리 와서요. 장애의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7월 달에 8월, 9월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해서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봉사들이 정성껏 마련한 삼계탕 한 그릇이 소외계층에겐 더위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대학교가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국내 국립대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전북대는 영국 타임즈사의 2016년 아시아 대학 평가 결과 연구 영역과 교육 수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4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2016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전북대는 국내 종합대학 15위, 아시아 대학 97위에 올라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조업 경기는 계속 침체된 가운데 비제조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6월 전북 지역의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업황 PSI는 61로 5월과 비슷했지만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71로 5월에 비해서 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도내 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제조업체의 34%, 비제조업체의 23%가 모두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구성된 쿨썸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태권도원에서는 정통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펼치고 태권도복과 호신용품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또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과 물놀이 기구를 운영합니다. 내년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4종류가 추가되고 표지판의 크기가 커집니다. 전라북도는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에 콩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종류가 추가되고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가 A4에서 A3로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하반기에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뒤에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철새 도래 지역을 생물 다양성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청둥오리 같은 겨울 철새가 찾는 옥구읍과 나포면 등 8곳을 생물 다양성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휴식 공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생물 다양성 관리 지역 주민들이 철새 먹이가 되는 보리를 경작할 경우 지원키로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즉 GM 개발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농촌진흥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GM 개발 사업단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GM 작물이 종자의 오염과 생태계 교란으로 이뤄져서 우리 농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를 변형한 벼를 비롯해서 10여 종의 GM 농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김제시 죽산면 한 하천에서 48살 김모 씨가 차량 안에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4일 가족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유서가 발견되고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유족들의 말에 따라서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북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고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